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쩌다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셨어요? 왜 아직도 남아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위험하진 않나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2006년, 벌써 20년 전 이야기네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제게 20년 뒤에 넌 케이프타운에서 강아지 2마리와 살면서 유기농 마켓에서 김치랑 닭강정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엄청 크게 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면서요. 왜냐면 그때 저는 남아공 때문에 결혼을 무기한 연기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여행자로서의 남아공이 아닌 남아공을 오가고 또 결국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 저의 20년 남아공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아공을 대표하거나 일반화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그저 한 사람이 남아공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시작해서 결국 이 나라를 2번째 고향이라고 부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이었어요)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그의 가족을 만나러 남아공에 왔습니다. 오기 전부터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 치안 정말 안 좋다던데, 인종차별도 제일 심한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남아공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 집에 도착하면 흙먼지가 풀풀 뒤로 날리고 있고, 허허벌판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어딘가에서는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을 것 같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사자를 보는 건 남아공에서도 귀한 일이에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그는 계속 저를 단도리를 시킵니다. 가방은 발밑에 두지 마라. 차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된다. 신호 걸리면 주변 잘 살펴야 하고, 주차할 때도 긴장, ATM에서도 긴장, 멀쩡해 보이는 쇼핑몰에서도 계속 긴장을 시키니까 그는 저에게 너무 넋을 놓고 다닌다며 늘 아이처럼 저를 보디가드 하느라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할까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페에 레스토랑에 예쁜 샵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또 밤늦게까지 야외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고 또 집에도 걸어서 가고 여느 도시 같은 그런 정상적인 삶을 볼 수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 상점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철문으로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벨을 누르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고 매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집집마다에는 전기 울타리가 있고 또 밤에는 보안 경보 알람을 켜고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 정말 여긴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있구나. 너무나 여유로워 보이는 삶의 모습과 또 치안에 대한 경계의 그 대립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지극히 한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믿기지 않은 삶의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는 다음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게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일주일 지내보니까 어떤 거 같니? 남아공에서 살 수 있겠어? 그 질문을 듣는데 갑자기 현실이 훅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지구 끝까지도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구 끝까지 오긴 왔는데 근데 여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황망함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너무 혼동스러운 마음에
좀 많이 울었어요. 한국도 너무 그립고 이곳의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낯설고 또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로 이 모든 낯섦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저의 모습이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려면 남아공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서약을 해줘야겠어. 이곳으로 언젠가 와서 꼭 살아야 한다면 미안하지만 난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말이기도 했죠. 그에게는 가족이 있는 나라였고 또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답을 찾을 때까지 결혼은 미루자 그러면. 그리고 일단 우리 이번 남은 여행은 예정대로 하자. 심지어 웃으면서 또 그러더군요. 내가 널 위해서 케이프타운 일정 예약하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 말에 저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귀한 아프리카 여행이니까요. 또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테이블 마운틴이 눈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눈부신 바다와 너무 기분 좋은 바닷바람, 햇살, 공기, 달려도 아름다운 해안도로, 워터프론트는 영화 세트장 같았고 캠스베이는 LA 같기도 하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와이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와이너리들도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펭귄들이 서식하는 해변가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어요. 희망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이었고요. 아니 이게 정말 내가 상상했던 남아공 맞아?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또 멋진 골프장 안에 살고 계셨는데 어떤 날에는 할리 데이비슨 뒤에 저를 태우고 아주 멋진 곳으로 브런치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작은 프랑스 마을을 달리는데 한쪽에는 라벤더 밭이 너무나 예쁘게 펼쳐져 있고 또 꽃들이 사방에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정원들은 어쩜 그렇게들 예쁘며 또 음식은 얼마나 맛있고 예쁘던지 말이에요. 몇 달 후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저에게 새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도 누가 나보고 요하네스버그에서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지. 네가 왜 충격받았는지 난 충분히 이해해. 너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후에 결혼을 했고 상하이에서 주재 생활을 하면서도 남아공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왔답니다.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저는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젠가 여기서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남아공만의 자연 환경, 날씨, 에너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참 부러웠습니다. 주말이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좋은 식재료들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요리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그 조용하고 슬로우한 삶, 모두들 집과 정원을 가꾸고 가족, 친구들 초대해서 주말마다 브라이하고 삶을 참 여유롭게 소소하게 잘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아주 조금씩 제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6년이 흘렀어요. 상하이 주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행선지를 검토하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아공으로 가는 건 어때? 그때 남편이 정말 놀랐어요. 2006년도에는 절대 안 간다고 결혼 계획까지 무산시켰던 사람이 먼저 남아공을 이야기했으니까요. 비록 근무지는 케이프타운이 아닌 경제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였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에는 요하네스버그의 삶도 이미 익숙했고 또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늘 조수석에서 바라보던 도시였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직접 운전해서 다니니까 신기했어요. 날씨 좋은 걸로는 전 세계에서 정말 1위인 요하네스버그거든요. 한국 음악 크게 들으면서 유명 정육점에 유기농 채소 가게, 꽃집, 카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사는 곳인데도 늘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매일이 탐험하는 것 같고 매일이 연장된 휴가 같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 늦고 있었어요. 쇼핑몰 안으로 뛰어가면서 시큐리티 직원분에게 물었어요. 아, 죄송한데 여기 그 카페가 어디에 있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아주 느긋하게 웃으면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Good morning, how are you this morning? 급했던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아니, 지금 난 너무 급한데 이 사람 지금 날 도와줄 의사가 있는 거야?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절차를 거쳐서 아주 느긋하게 천천히 길 안내를 받았더랍니다. 그때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급한 상대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네 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의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제 생각 안에 머물렀습니다. 생각해보면 급한 건 저의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의 조급함까지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그날 이후부터 남아공 사람들의 느림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느린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대하고
존중하는 게 먼저인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케이프타운 유기농 마켓에서 김치와 닭강정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lease enjoy. 2, 3, 4, 5. Well done, guys. Thank you so much. 처음엔 호떡에 김치전도 만들고 해물파전도 만들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떨렸죠. 과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 줄까?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그런데 맛을 보신 분들은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십니다. 이거 꼭 먹어봐야 해. 그리고 이 한국인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한국 음식을 이 먼 나라 남아공에서 경험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감사해야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손님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나는 왜 이 낯선 곳에서 이러고 있지? 제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면 더 막막해지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따뜻한 그 말 한마디를 저한테 전해 주실 때마다 제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준 건 그때 그분들 덕분이었습니다. When I met you, something changed in me. I'm better with you than I'll ever be. 'Cause when you walk into a room, life gets a little sweeter. When I look at 낯선 일을 존중해주는 마음, 낯선 문화를 반갑게 맞아주는 태도, 좋은 것을 만나면 아낌없이 표현하는 그 따뜻함, 그런 것들이 이방인인 제가 지금까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all my life. We moved west towards the city. Grew up fast and got a little gritty. We found love, worked hard. Bought a house with a big backyard. 지금도 저는 마켓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늘 좋은 에너지를 받으러 가는 일터 참 멋지지 않나요? 제가 올리는 마켓 영상들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이런 하루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하시듯 남아공 분들은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매너들이 좋으십니다, 정말. 20년 전에는 이 나라가 너무 무서워서 결혼까지 미뤘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러 마켓에 갑니다.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제게 또 묻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리카를 만나고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선입견과 두려움으로 일관했다면 저는 이곳을 끝내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한 건 아름다운 자연에 또 따뜻한 사람들,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Can hear every note that my heart sings. Like a choir of bells, how they all ring. Oh, can't you tell, 'neath the
timpani swells and heartstrings. There's a place.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거창한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남지 않을 아주 작은 친절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친절들을 만나면서 이곳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친절을 만나러 마켓으로 출근합니다. I love you. Every day another high do. 'Cause you know I do.